2019년 1월 30일 수요일, 내일의 종목 시나리오 시작하겠습니다. 먼저 수요일이죠. 전일 다우존스 산업을 보게 되면요, 61선을 지켜주고 양봉으로 좀 마감한 모습이에요. 무난하게 그냥 흘러가는 그런 모습이고, 여기서 좀 더 강력하게 돌파해주지 못한다면은 여기서 좀 횡보하다가 떨어진다 정도로 해석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그 이외에 이제 우리나라 국내 업종을 좀 보게 되면요, 해외 지수랑은 다르게 또 굉장히 강력해요. 역으로 좀 디커플링이 발생한 뭐 그런 느낌으로 볼 수 있겠죠. 어제 얘기했던 대로 이런 캔들 차트 모양은 결국에는 좀 더 강력한 상승을 나타낼 것 같았고, 자 그렇게 돼서 오늘 또 꽤나 강력한 상승이 또 이어졌습니다. 오늘 이렇게 상승이 된 걸 보니까 내일 또 뭐 이런 비슷한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되는데요. 뭐 지금 수급 흐름들 자체 중에 개인들이 굉장히 매도가 많았고, 여기서 좀 특징적인 부분들은 며칠 전부터 지속적으로 개인 콜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. 자, 저렇게 나타나는 증상들은 보통 시세의 끝자락에서 많이 나타나게 되는데요. 지수가 위치가 굉장히 이제 바닥을 나타내는 신호거나 아니면 고가권, 고점을 나타내는 신호일 때 저런 어, 좀 수급들이 많이 나타나는 그런 모양새입니다. 그래서 예전에 이런 구간에서도 좀 저런 모양새가 많이 나타났고, 뭐 이외에 여기서도 이런 구간대에서도 저런 흐름들이 많이 나타났었습니다. 그래서 슬슬 상승의 끝자락이 오고 있구나 정도로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. 저렇게 수급이 나타나는 와중에 만약에 오늘 이런 식으로 쭉 내려와 가지고 마치 이제 윗꼬리를 달고 이게 끝났다면은 아마 오늘이 좀 고점이 되고 당분간 또 조정이 이어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, 다시 또 그걸 또 말아 올려주네요. 자, 그렇다면은 아무래도 이 상승의 기운이 조금 더 남아 있어서 내일도 좀 이어갈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. 내일 이어간다기보다는 좀 이런 식으로 쉬었다 갈 수도 있겠고요. 여기서도 이렇게 이 정도 올랐으니 여기서 이 정도까지 올라주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. 어쨌든 현재로서는 이제 이 구간 자체 2130포인트는 이제 지지 구간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, 한 2220포인트 정도는 또 저항 구간이 새로운 저항 구간이 될 것 같아요. 근데 현재 흐름상 아마 여기를 좀 살짝 뚫어주고 다시 내려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랑 다르게 좀 더 약한 흐름들을 보여주었는데요. 역시나 얘도 목표가는 여기 740포인트 기존에 설정해뒀던 그런 지점으로 볼 수 있겠고, 분차트를 봤을 때 얘는 좀 더 올라갔어야 될 구간대에서 코스피는 여기서 이렇게 치고 올라갔었죠. 하지만 코스닥은 그러지 못한 점, 예, 그 부분이 좀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. 아무래도 예타 면제라는 그런 이슈 때문에 좀 더 대형 업종, 건설주랑 그 다음에 뭐 시멘트, 건설주 뭐 이런 쪽에서 좀 좀 강한 흐름들을 보여주다 보니까 그런 업종들이 대부분 코스피에 있죠. 예, 그래가지고 이렇게 움직인 게 아닐까라는 추측 정도는 해볼 수 있을 것 같네요. 어찌됐든 오늘 좋은 점은 자, 개인 쪽에서 콜이 굉장히 많이 나왔다는 점. 보통 한 6, 70억 이상 넘어가기 시작하면은 장 초반에 6, 70억이 넘어가면은 보통 그 방향대로 따라가는 경우가 많습니다. 그래서 저도 그런 부분들을 많이 참고하고 예전에 선물 옵션 할 때도 많이 그렇게 매매를 했었는데, 여기에 더불어서 개인들이 거래소에서 매도를 쳐주고 외국인들도 강력하게 매수가 들어온다라는 점은 여지없이 수급적으로 완전 상승을 가리키고 있었다라고 해석이 되네요. 자, 어제 언급했던 종목들을 다시 한번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. 자, 먼저 제약주 쪽에서는 네이처셀과 CMG 제약이 있었는데요. 네이처셀 같은 경우는 오늘 좀 윗꼬리를 달아주면서 아주 기본적인 시세 정도는 주었어요. 어제 이런 식으로 해서 5% 정도 이상, 그래서 앞에 이런 구간에서 분할 매도로 충분히 대응할 수가 있었고, 설사 팔지 않았다 한들 여기 지점은 다시 이탈하지 않으면 여전히 홀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. CMG 제약도 뭐 크게 다른 부분은 아니었고요. CMG 제약은 워낙 어제 크게 움직였다기보다는 여기서 좀 진폭을 줬기 때문에 네이처셀의 윗골이 달아줄 동안 얘는 달아주지 않은 것으로 보여지네요. 만약에 이런 곳에서라도 보유하고 있었다면은 여기서 이탈할 때 자르거나 아니면 여기 이탈하지 않았을 때는 그냥 보유하면서 여전히 내일 한번 시세 내주기를 기다려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네요. 그리고 오늘
환경 관련주였는데 이 종목이 오늘 자리를 좀 잡아주면 이쁘게 잡아준다면 사볼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오늘 이쁘게 자리를 잡아주고 좀 마감을 한 모습입니다. 그래서 내일 좀 더 이렇게 이어져 주면은 완전 깔끔할 것 같은데 내일 좀 더 이렇게 해서 여기 앞에 고점을 돌파하고 눌러주는 자리에서 신규로 진입해도 괜찮을 것 같고요. 그게 아니라 오늘 보유하고 있으면은 이 자리 이탈 또는 확실하게 한다면은 여기 저점 2345원 자리를 이탈할 때까지는 한번 홀딩해 볼 수 있을 것 같네요. 그래서 전고점 돌파하는 걸로 한번 기다려 볼 수 있을 것 같고요. 자, 그 다음에 KTCS 이것도 환경 관련주죠. 네, 이것도 오늘 좀 내려오면은 좀 괜찮지 않을까 싶었는데 얘는 그냥 내려오기만 하고 자리를 잡지를 않았어요. 그래서 좀 접근하기는 어렵지 않았나, 예, 그런 생각이 들었고, 대신 비슷한 종목인 KTS가 있었죠. KTS 얘는 오히려 좀 더 깔끔하게 전에 설정해놨던 2,800원짜리를 한 번 더 찍어주면서 또는 여기서 못 샀다고 한다면은 여기서 이렇게 잡아주려고 할 때 이런 구간에서라도 접근해 볼 수 있었고, 또 이게 많이 접근 못했다 하더라도 내일 다시 이렇게 내려갈 때 한 번 더 접근해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. 또 이제 9일 진동 같은 경우에는 오늘 원래 이 구간에서 대응하려고 했었으나 위에서 자리를 잡아주는 모습 때문에 아무래도 좀 더 위에서 놀 것 같네요. 이렇게 된다면은 내일 좀 리스크가 있는 매매긴 한데 7,260원짜리에 매수를 해서 여기 7,060원 이탈할 때 손절하는 7,070원 이탈할 때 손절하는 시나리오로 새롭게 좀 변경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렇게 해서 환경 관련주를 계속 지속적으로 지켜보면 괜찮을 것 같고요. 이제 새롭게 홍준표 관련주가 이제 눈에 띄기 눈에 띄기 시작하죠. 그랬을 때 먼저 세우글로벌이 좀 많이 눈에 띄고 오늘 보강산업도 홍준표 관련주로 볼 수 있겠는데 얘는 좀 위치 자체가 밑에 바닥권에서 올라오느라 좀 많이 흔들어야 될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어요. 대장주인 척하는 종목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. 아무래도 세우글로벌이 좀 더 강해 보입니다. 그렇게 됐을 때 내일 이렇게 좀 자리를 잡아줄 때 마치 네이처셀과 CMG 제약 같은 이런 흐름들이 나오게 된다면은 또는 이런 흐름들이 나오게 된다면은 접근하면 괜찮을 것 같네요. 그래서 세우글로벌을 여전히 이제는 개별주가 아닌 홍준표 관련주로 좀 더 집중적으로 지켜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수소차 쪽에서는 에코플라스틱과 에스코넥을 보고 있었는데 에스코넥은 오늘 좀 더 이렇게 잠깐 쉬어가는 모습을 보이면서 신규로도 충분히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모양새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. 하지만 여기를 이탈하게 되면은 좀 비중이 줄어들거나 아니면 손절로 대응한다면 다시 바라봐야겠죠. 그리고 에코플라스틱 같은 경우에는 여기 저점을 이탈하지 않는 이상은 일단은 여전히 접근해 볼 수 있는 자리로 보여지는데 중요한 건 오늘 좀 아래 꼬리를 달고 이렇게 올라와 줬어야지 내일 상승의 가능성이 좀 높아지는데 그러지 못했다라는 점 자체가 조금 거슬리네요. 뭐 운이 좋다면은 이렇게 EXT 이런 흐름들처럼 좀 나와주길 바랬었는데 운이 좋게 그렇지 못해가지고 좀 에코플라스틱은 가지고 있더라도 좀 빠져나와야 될 자리가 아닌가, 다시 봐야 될 자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. 자, 그 이에 이제 개별주로 아티스를 바라봤었는데요. 아티스 같은 경우는 결국 21선을 이탈해 버리고 말았어요. 자리를 잡기도 전에. 여기서 잡았었죠. 참, 여기서 잡았었는데 바로 이탈하는 바람에 그냥 바로 짧게 손절을 할 수 있었고 아티스는 이렇게 해서 좀 나중에 좀 다시 봐야 되는 상황으로 바뀐 것 같고요. 현재로서는 이제 오늘 정리를 해보면은 본느 정도가 가장 이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. 내일 아무래도 환경 관련주들이 내가 대장할 거야 라면서 이제 돌아가면서 좀 대장이 바뀌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. 그 이외에 이제 예타 면제 관련주로는 좀 찾아봤었는데 좀 괜찮은 종목들이 별로 없어요. 그 관련 중에 좀 새만금 관련주로 모현즈가 좀 있었는데 예전에 박원순 관련주였죠. 이 종목이 그나마 좀 차트적으로 이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. 굉장히 변동성이 좀 크고 위아래로 열심히 좀 흔들어주고 있는 모습이에요. 그래서 이거는 좀 매매가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이쁘게 자리를 잡아주진 않고 그냥 톡 찍어놓고 이렇게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. 오늘 시간이 좀 올라가지 않는다면은 현재 시간이 지금 3시 40분인데 이렇게 해서 내일 출발하지 않거나 한다면은 좀 내려와서 이렇게 이 구간대를 찍어주면은 괜찮을 것 같아요. 그래서 매수가를 잡아보자면 한 6,400원쯤에 매수 포인트를 잡고 그 다음에 6,260원을 이탈하게 되면은 손절하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. 그렇게 해서 모행지까지 대응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네요. 이거는 마치 얼마 전이라기보다는
예전에 세원이 이런 구간에서 이렇게 흐름들을 보여줬던 것처럼 뭐 이렇게 좀 떨어졌다가 갈 수도 있겠지만 결론적으로는 좀 이렇게 시세를 주고 움직였었죠. 그러다가 나중에 이렇게 한번 큰 상승을 보여주는 이런 모습인데 현재 모현지 위치가 좀 이러한 구간이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요. 그래서 조만간 큰 상승이 좀 나올 수 있는 종목으로 보여지네요. 그래서 모엔즈가 지금 괜찮은 흐름의 구간에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이 정도까지 좀 정리하면은 괜찮을 것 같네요. 자, 오늘은 좀 짧게 좀 찍어봤고요. 생각보다 어제랑 그렇게 좀 다른 모습이 보여지는 건 아니에요. 예타 관련주로 일단은 이렇게 새롭게 종목들이 올라오고 있으면서 기존에 우리가 관심 가졌던 종목들은 어, 그냥 제자리에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. 내일 노란 풍선 정도도 좀 괜찮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얘는 왠지 좀 시간을 뜰 것 같은데 만약에 안 뜬다면은 이 종목 역시 자리 잡아줄 때 같이 대응을 하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. 이 정도까지만 정리를 하면 괜찮겠네요. 자, 내일도 대응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.